뉴스파이 측의 순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침체 늪에 빠져 있는 지역의 관광업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대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단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일 텐데 일단은 우리 지역 충북 지역의 관광객이 1분기 얼마나 됐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보니까 이제 충북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을 보니까 347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작년과 비교를 했더니 작년에는 한 536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확 주네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감소한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막 시작됐던 2월 달부터는 공항의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 관광업계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됐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1월부터 3월까지 중에서 1월은 관광이 그래도 활성화됐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5월, 6월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은 관광객 단절 현장이 있었을 테고 그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가 클 건데요. 지금까지 충북도에 이제 신고된 것은 40여 건의 피해액은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규모가 큰 업체가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소규모 여행사, 소규모 전세버스, 버스 한두 대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피해는 말도 못하게 클 거라고 봐요. 아예 문을 닫거나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를 전에 듣기는 했는데요. 실제 피해 금액하고 실제 피해하고는 현실적으로 좀 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요. 어쨌든 지역의 관광업계가 아주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다는 소리들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좀 되살려 보겠노라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입니까? 근데 뒤늦게나마 충청북도가 이제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관광업계는요 어떤 뭐 플랫폼 사업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숙박업소, 버스업소, 운수업소, 그다음에 식당, 음식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북 도민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니 지금 이 상태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역 관광을 살려야 합니다. 크게 좀 5개 분야 19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그나마 외국의 관광객은 아직 못 온다 하더라도 충북의 이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뭐 충북 관광지 구석을 다닐 수 있게 하게끔 캠페인을 한다든지 충북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또 그런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관광업체에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방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지인들이 충청북도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만들고 실제로 들어왔다면 잘 지내다가 갈 수 있게끔 상황들을 만들어 가겠다. 이전에는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아마 지급을 했던 모양인데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좀 더 완화를 했다. 이런 내용도 들려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충북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선호하는 관광지 중에서는 약간 이제 뒤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바다가 없고 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선호도에서 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한계점은 좀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회하려면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객 기준, 지원하는 기준이 25명이었다면 이제는 15명만 모아와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버스 한 대당 지원액을 기존에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적은 금액인 것 같아도 여러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동기부여는 될 수 있는 충분히 거죠.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이 관광지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단양 같은 지역은 제주도만큼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청주의 청남대 같은 경우도 이제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숨은 지역의 명소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SNS도 활용을 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들락날락 충북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숨겨진 이색 관광지를 이제
발굴해서 홍보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예. 굉장히 좋은 착안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명한 관광지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충북에 오면 이렇게 기존에 몰랐던 그런 장소가 있고 기존에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걸 알려줌으로써 또 요새처럼 웰니스, 건강 이런 네. 거를 많이 챙기려고 하는 그리고 코로나19로 심신이 피곤한 분들에게 충북에 조용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또 맛있는 거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거라고 보고요. 예. 이게 제가 볼 땐 먹힐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왜 유명한 관광지라고 가보면 쉬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져서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국외 관광객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한 그야말로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도가 이번에 확충을 하겠다 의지를 내보였네요. 네, 그래서 뭐 조령산에 모노레일을 깔고 예. 단양에 디캠프 뭐 이런 걸 조성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모노레일 까는 건 환경단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반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자연 환경에다가 뭘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이제 저 협의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천혜의 관광지라고 하면 제천 단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단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0만 명이 오는 곳이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잘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인센티브라든가 오는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뭔가 이 마음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특히 단양군도 예. 뭐 버스 임차료 지원 이런 걸 별도로 뭐 10만 원 이상씩 또는 숙박하는 경우에 대해서 2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예.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충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타 시도도 다 하거든요. 결국 또 경쟁이 될 텐데요. 경쟁이 될 테니까 이럴 때는 이제 아이디어, 어떤 체감형, 예. 그리고 SNS를 통한 어떤 이 와닿는 이런 홍보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유, 하기 예, 위해서는 예. 뭐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 관광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군민들, 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이참에 좀 머물고 싶고 감동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변인들과 함께 좀 즐길 수 있고 들리고 싶은 그런 충북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